대한민국은 지금 새로운 해답이 필요한 시대를 지나고 있다. 청년의 일자리부터 인공지능이 바꾸는 미래까지 시대의 질문 앞에서 정치는 답을 찾아야 한다. 쓰나미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위기가 될 것인가 아니면 정말 국가 대도약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인가라는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기로에서 새로운 시대의 직업의 확실한 이전과 전환의 프로젝트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대의 위기는 누군가에게 삶의 방향이 되기도 한다. 청년의 현실을 마주하며 민생을 위한 정치를 그리는 이주희 의원.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다짐은 오늘의 정치로 이어지고 있다. 아시다시피 이제 97년 IMF 금융위기가 우리 한국 사회를 정말 공포로 뒤덮었던 국가 전체가 좀 휘청거렸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20대 시절부터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회참여 활동을 했었습니다. 20대 때 최연소로 청년을 위한 정치를 해보자. 또래의 목소리를 대변해 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최연소로 국회의원에 출마하기도 했었고요. 비록 그때 당선되지는 못했지만 제가 좀 더 사회를 깊게 이해하고 제가 바랬던 사람들의 그 삶을 더 조금이나마 헤아리게 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다짐은 민생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고민하는 정치가 됐다. 답을 찾는 노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공간마다 공동체마다 어떤 정책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국회에서의 정책이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 국민들이 그 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어야 하고 나아가서는 국민들이 평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 생애 주기를 잘 하나하나 촘촘하게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법들을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생의 모든 현장에 정책의 역할이 닿을 수 있도록 더 나은 민생을 위해 고민하는 국회의원 이주희를 만난다. 사람을 지키는 법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 달라져야 한다. 반복되는 교제 폭력 사건은 우리 사회에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 답을 찾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일단은 행위가 교제폭력 행위가 어떤 행위가 있었어요. 우리가 저기는 교제폭력 행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아직까지는 범죄로서 범죄 구속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아서 형법상 반복되는 사건은 피해자 보호의 한계를 드러냈다. 누구도 폭력으로부터 고립되지 않도록 더 촘촘한 안전망 마련이 시급하다. 이걸 뭔가 하나의 처벌법으로 좀 일원화하는 통합해내는 그 고민을 좀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 당시는 못했는데 지금은 좀 그런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사건 이후의 처벌만으로는 교제 폭력 피해를 막기 어렵다. 때문에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교제 폭력이 우리 사회의 문제화된 것이 정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이 범죄가 발생하는 전조가 보였을 때 긴급하게 그 다음 단계로 범죄가 나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피해자를 보호하고 또 가해자에게 어떤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폭력 내지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그런 범죄들을 확실하게 예방하고 사전 조치할 수 있는 법안들을 지금 연구 중에 있고요. 다 공감하실 사안이라서요. 저는 반드시 꼭 올해 안에 입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제도의 빈틈을 법으로 채우는 일. 이주희 의원은 민생의 해법을 제도로 만들고 있다. 사회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법과 제도로 해법을 찾아온 국회의원 이주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언론연대에서 활동하며 사회 현장의 문제를 법으로 풀어왔고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원내 부대표를 거쳐 현재 원내 대변인을 맡고 있다. 국회에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성평등 가족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과학기술과 민생,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변호사의 업이 결국에는 그 사회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그런 일인데요. 빠른 시간에 국회 일에 좀 적응할 수 있게 했던 그 기반도 기본적인 저의 직업에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갈등 조정과 문제 해결의 과정들, 또 정책 연구의 방식들, 고민들 이런 것들이 의정 활동을 하는데도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가 참 힘들지만 좋은 점은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는 수 있는 것, 그것인 것 같습니다. 국회는 내일 새로운 현안을 마주한다. 민생과 경제, 사회 현안까지 수많은 과제를 논의하고 방향을 정하는 원내대책회의는 그 출발점이다. 그간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에서 소외된 영역이 적지 않았습니다. 탈모뿐 아니라 희귀질환, 중증질환에서도 환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해야 될 영역이 적지 않습니다. 원내대책회의는 다양한 현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모으며 국회가 풀어야 할 과제를 점검한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주희 의원 역시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국민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그 선관위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강력하게 좀 질타하면서 구체적인 그 진상을 좀 규명해 나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계의 전문가들, 또 현장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 각계의 여러 그 의견들을 좀 수렴한 직후부터 제도 개혁 안을 마련하는 시간을 좀 집중적으로 가질 생각입니다. 원내 대변인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입장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의견을 정리하고 국민이 궁금해하는 질문에 답하는 것, 또 현안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일 역시 중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다. 어제 중소벤 차기업부 산업체험 프로그램 모두의 사업 관련해가지고 이제 인성 유주 관련 사과를 하셨잖아요. 이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작년에 케이스라든지 롯데카드라든지 그런 사태들이 터질 때마다 과방위나 또는 정부위 같은 상임위에서 집중적으로 그 논의를 이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좀 상황 자체가 열지 못한 것이 안타깝고요. 국회는 국회대로 또 이 유출 사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또 진상을 규명하고 이런 노력들은 향후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결정은 국민의 이해를 얻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국민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일 또한 정치의 역할이다. 기자님들과 한 말씀 나누는 것을 가볍게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든 최선을 다해서 신중하게 저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 당과 원내의 입장을 최대한 왜곡되지 않게 잘 전달하고자 하는 그 관점에 항상 좀 서서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등 투표에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선거 관리 과정의 문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TF가 주최하는 국민참정권 수호와 제도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거관리제도 개혁 토론회에는 학계와 법조계, 선거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행 선거관리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후보자의 국민이 투표도
조차 하지 못한 것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를 장악하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권리 침해입니다. TF는 오직 국민 참정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혁에 집중하겠습니다. 오늘 모인 귀중한 의견들이 토론으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법률 개정과 제도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다시는 국민의 권리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다. 그 권리가 온전히 행사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 제도를 점검하고 제도의 보완을 모색 중이다. 선관위 조직을 좀 더 확실하게 제도적으로 좀 안착화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선거 시기에 선거관리 업무를 할 때 인력의 충원이라든지 또 지자체의 위탁 업무 수행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좀 정확하게 부여하는 것, 또 사무총장이 이 선거관리 업무를 총괄을 하는데요. 사무총장이 국회든 어디든 전혀 견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총장을 저희가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 등등 다양한 방안들을 지금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개정안을 첫 선을 보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술 환경이 변화할수록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도 달라진다.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어떤 방안이 가장 실효적이냐라고 논의하면서 그 어떤 최적화된 하나의 경로를 찾기보다는 저는 할 수 있는 가능한 걸 그냥 다 했으면 좋겠어요. 최근 딥페이크와 개인정보 유출, AI 악용 범죄가 급증하면서 디지털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호주 16세 미만 접근 아예 제한하는 조치도 인도네시아 통과시켰고, 그다음에 스페인, 프랑스 검토, 영국은 지금 실험을 하거든요. 개인정보법 따라서 대한민국 13세 미만은 부모 동의하에 계정을 가져야 되거든요. 네. 지금 규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현실적으로 하면 만 16세 정도는 미만의 어떤 그런 거는 부모 동의하에 갖도록 하고. 그러니까 지금 저기 일정도 초등학생 정도까지 되어 있는 것을 네. 호주처럼 우리 중학생까지 올리죠. 기술은 빠르게 바뀌지만 안전은 저절로 따라오지 않는다.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기준도 함께 만들어져야 한다. 하나는 그 실제 그 SNS 자체의 접근성, 할 수 있게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연령제가 둘 거냐, 요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모 동의 연령을 언제로 할 거냐, 이 두 가지네요. 혁신과 안전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제도가 요구되는 지금, 이주희 의원은 어떤 해법을 준비하고 있을까?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법안 중에 소개해드리고 싶은 법안은 한국형 온라인 안전법입니다. 현재 정보통신망법만으로는 다 온전히 규율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우리 디지털 생태계가 급변하고 그 플랫폼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정보들이 유통이 되면서 많은 시민분들이 피해를 겪기도 하고 불법적인 정보들을 유통하면서 부당한 이익들을 취하기도 하는 등 여러 폐해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들이 이런 유해한 정보들에 노출이 되었을 때 겪는 피해가 지금 속속들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스스로 자정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또 만에 하나 그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 피해를 좀 두텁게 보호하고 또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분쟁 조정 절차를 더 강화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아동 청소년들을 잘못된 정보로부터, 유해한 정보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내용들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점은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서 채워나가면서 정말 세상에 필요한 좋은 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술의 발전에는 안전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도 함께 갖춰져야 한다.
지금 이 양자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논의하는 속도가 정말 급격하게 달라지고 있는 것을 체감합니다. 바이오나 또 국방 분야도 워낙 이 양자 기술로서 중요한 분야이기도 하지만 오늘 하는 이 금융 분야야말로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과방의 어떤 그 과학기술 영역에서 굉장히 정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AI를 넘어 세계는 이제 양자 기술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컴퓨팅과 통신, 보안까지 양자 기술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차세대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아주 하루가 다르게 굉장히 속도감 있게 이 양자 기술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은 특히나 이 금융에서 이 보안을 생각했을 때 이게 지금 우리 전 산업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계까지 목전에 와 있다 이 느낌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양자를 통한 금융 분야에서의 어떤 보안 체계 이것을 우리가 전 세계에서 선도적으로 어떻게 갖춰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각별한 그 주의와 신경을 써야 된다 이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양자 기술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산업과 금융, 보안까지 바꾸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술이다. 미래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양자 센서라든지 또 양자 내성 암호 시장이라든지 그래서 금융 분야 등에서 몰고 올 과학적 변화에 우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그 AI와 그 슈퍼컴퓨팅의 역량을 양자와 결합한 하이브리드 컴퓨팅이 고도화되면 될수록 아마도 우리가 아주 오랜 시간에 걸려서 해결했던 여러 가지 난제들을 굉장히 짧은 시간에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요. 그 영역에 집중해서 우리의 실력과 기술 역량을 키운다면 머지않아 이 양자 컴퓨팅 영역에서도 대한민국이 기술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역들에 좀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의 하나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경쟁은 이미 시작됐다. 양자 기술은 산업과 안보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기술로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미래를 지금부터 준비하는 일이다. 소년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소년법을 둘러싼 보호와 처벌의 기준은 다시 논쟁의 중심에 선다. 지난해에만 폭법 소년 2만 1,000여 명이 검거됐는데 최근 5년 사이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소년의 교화와 사회 복귀는 중요하다. 하지만 변화한 범죄 현실에 맞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단순히 연령을 하향하느냐 마느냐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 우리가 이 그 소년 법제를 어떤 관점으로 대해야 할 것인가를 이제 좀 새롭게 모색하고 정리해야 할 시기가 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전 지난 그 시간 동안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법의 부족한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보완하고 개정해 나갈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되었고요. 소년법은 처벌만의 문제가 아니다. 재범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청소년의 사회 복귀를 돕는 균형 있는 제도가 중요하다. 처벌이라는 것이 물론 이제 그 행위에 대한 응보의 측면도 있지만 예방적 측면 또는 범죄 행위자에 대한 교화의 측면을 저희가 빼놓을 수 없는데 특히나 이 소년법제에서 바로 필요한 점이 저희가 그동안 또 교화의 측면을 많이 좀 간과해 온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처벌은 범죄 이후의 대응이다.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소년이 다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교화의 과정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사회에서 좀 충분히 논의를 해서 정말 어느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법으로 어떻게 보면 좀 재탄생할 수도 있는 그런 과정을 저는 꼭 거쳤으면 하는 바람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법은 처벌을 위한 수단인 동시에 다시 살아갈 기회를 만드는 제도이기도 하다. 현장의 경험과 다양한 목소리가 더해질 때 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해법도 가까워진다.
단순히 이 문제는 연령을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소년 범죄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방할 것인가라는 정책적인 고민의 한 축.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발생했을 때 소년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을 얼마나 우리 사회가 적절하게 보호하고 또 그 피해자의 목소리를 이 사법의 전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갖추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는 그 범죄를 저지른 소년이라 하더라도 그 소년의 미래가 우리 사회에 결국에는 해를 끼치지 않는 방향으로 사회화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 정말 이 다층적인 영역을 모두 다 고려하는 소년 정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고민을 제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제도는 다시 사회로 나아갈 기회를 만드는 일이다. 그 고민은 자연스럽게 청년의 미래를 위한 정책으로 이어진다. 청년에게 일자리는 삶을 시작하는 출발선이다. 그러나 경기 침체와 산업 구조의 변화는 그 출발선에 서는 일마저 어렵게 만들고 있다.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사이에서 그 간극을 줄이는 것이 청년 정책의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청년의 문제는 더할 수 없이 정말 국회가 앞장서서 반드시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일자리 하나가 아니라 변화하는 산업에 맞춰 준비할 수 있는 역량과 기회다. AI가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고용시장이 워낙 좀 어렵고 있다 보니까 기업에서도 이제는 정년직을 좀 선호하게 되면서 특히 이제 청년고용 같은 경우는 심각해서 정부에서 하반기 핵심 과제를 꼽고 그 대처를 좀 하고 대처 방안을 좀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에 있어 디지털 전환이 빨라질수록 청년이 갖춰야 할 역량도 달라진다. 그 변화에 맞춰 교육과 고용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 20여 년 전에 청년 정치를 하겠다고 청년 세대로서 출마도 하고 여러 활동들을 펼쳤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는 세대의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국회에서 그 어떤 입법기관으로서 지금 현재 우리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정책적으로 유의미한 답을 드리겠다 약속드립니다. 청년의 오늘은 대한민국의 내일과 맞닿아 있다. 더 많은 기회와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키우는 일이다. 청년고용 파이팅! 청년이 겪고 있는 문제가 우리 사회 문제의 축소판입니다. AI 시대가 도래할 심각한 또 일자리 문제,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심각한 부동산 주거 문제, 그리고 나아가서는 실업 문제, 그리고 돌봄과 노후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모두 다 청년 세대가 오롯이 다 가장 또 어떻게 보면 취약하게 겪고 있는 문제거든요. 청년이 겪고 있는 문제가 곧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의 축소판이다. 이런 관점으로 어떻게든 그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정치가 저는 좋은 정치인 것 같습니다. 법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고 정치는 사람의 삶을 향해야 한다. 누군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내일을 살아갈 세대를 위해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의원 이주희. 더 안전한 사회를 위해, 더 공정한 기회를 위해,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이주희 의원의 고민은 오늘도 계속된다. 저에게 정치가 무엇이냐 묻는다면 저의 삶의 목적과 떼어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세상에 잘 쓰이는 것이 삶의 목적인 것처럼 저에게 있어서 정치란 세상을 위한 좋은 쓰임이 되는 것, 세상을 위한 좋은 도구가 되는 것, 그것이 좋은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결정하면 여러분께서는
마치겠습니다.